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정윤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사랑이 넘치는 친여동생 김영희 사장님이십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제안받았을 때 부족한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많이 들었지만 이걸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PPT나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이스토리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이 호기심 많은 임상변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또는 교수님 연구실, 동물 실험실에서도 일을 했고요. 이렇게 일을 하던 중 다리를 다치고 건강이 많이 망가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동생의 배려로 동생의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유정 사장님이 거기에 콜드를 오셨어요. 그래서 대본을 받고 제품 좋네요. 하지만 저는 안 해요.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그게 4년이나 계속됐죠. 하지만 조유정 사장님은 한결같이 웃는 얼굴도 저를 리크루팅을 시도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저희 가게에 네 분이나 되는 리스키너들이 오셨거든요. 그 중에 세 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거절했고 되려 영룩 리크루팅도 시도했어요. 조희정 사장님은 그래도 끈질기게 오셨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뉴스킨을 한다면 저분하고 하자 이렇게 우리 자매는 결정을 했습니다. 4년간 결정을 했어도 4년 동안 저희가 미스트하고 주방세제밖에 안 썼어요. 쓰던 중 동생이 몸이 좀 안 좋아져서 TR라이트를 먹게 되었고 근데 점점 몸이 좋아지게 되자 제가 저도 같이 TR라이트를 먹고 이제 몸이 점점 좋아지게 됐어요. 김영희 사장님이 슬슬 그 다음부터 선능으로 강의를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언니 같이 가보자 저를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호기심 많은지라 그 선능으로 저도 강의를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가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저는 먹고 바르기는 하겠지만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단호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웃음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저는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고 목표를 세운다는 건 더더욱 두려웠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경력 단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꿈을 꾼다는 건 나한테는 사치다 이렇게 생각했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이 앞서서 계속되는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행에 갔을 때 마음에 남은 게 있었어요. 선의의 힘, 사명선에 있는 선의의 힘이었어요. 또 호기심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스폰서님의 하루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해 봤는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희망으로 가득 찬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런 분들하고 함께하면 혹시 내 꿈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꿈을 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제가 이거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 초대하는 분이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타임이 올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일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굴하지 마시고 계속 전달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뉴스킨을 도구로 삶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루글루글을 2번이나 달성하고 열심히 사업을 전개하던 중에 제가 5월 2일 반발대식에서 리더 사장님들 강의와 애프터에서 큰 동기를 부여를 받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막연히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룬 사람이 있다라는 건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나도 이런 꿈을 이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큰 결단을 하고 큰 마음을 먹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족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제가 걸린 거예요. 확진이 되면서 온 가족은 불문하고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까지 싹 다 3주간 격리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 되게 그때 충격이었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모두에게 진짜 5월은 사라진 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또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폐렴까지 와서 밤낮으로 고열과 기침으로 시달리느니라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님이 통화를 해도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화하지 못하겠다고 도중에 전화를 끊거나 전화를 못 받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던 김영희 사장님은 울음이 터트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뉴스킨이 뭐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족,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 얼굴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책임감이 불끈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무너지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도 또 다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병원 잦아들고 몸이 회복되면서 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와중에도 왜 난 또 뉴스킨을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왜 안 하면 뉴스킨 안 하면 뭐 하고 살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저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혼자 그곳에 있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구나. 나는 정말 가족을 지킬 힘을 가지고 싶었구나. 성장도 하고 싶었구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뉴스킨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뉴스킨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었는데 내가 왜 그걸 잊어버렸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 3주 동안은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커미션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뭘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구나. 사실 그런 거 벌고 싶어서 이거 처음에 시작한 건데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간에 간다고 핀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먹어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에 병원에 나오면서 김영희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영희야, 내가 나왔어. 그래서 김영희 사장님이 언니 그래 병원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떠야 할 때다.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가족을 지킬 수만 있다면 미친년 한번 돼보자 라고 결심했고 벌떼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서로 바인더를 까고 갈바닉을 들었습니다.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 가리지 않고 협업으로 행동했고 생각으로 함께
막 뛰었습니다. 루비가 되기는 내가 정했다. 내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루비를 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미친 듯이 행동했더니 내 안에 숨어져 있던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 초기 사업자라 잘 못해요.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는 이런 거 몰라요. 이런 말들만 반복하던 제가 이렇게 밤낮 없이 행동하고 스폰서님한테 수없이, 우리 스폰서님 별명이 콜센터였거든요. 엄청 저희가 전화를 해대서 그런 스폰서님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확신도 올라가고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도 먼 길을 머다지 않고 김영 사장님이 저희를 트레이닝 시키시기 위해서 수원에 매주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12시 전에는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저희가 대신 이제 저희 역으로 저희가 스폰서님 댁으로 그 다음엔 매주 올라갔어요. 매주 장거리를 늦게까지 지원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는데, 저희가 올라가서 집에 들어오면 어떨 땐 2시, 어떨 땐 1시, 꼭 1박 2일로 이렇게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걸 매주 한두 달도 아니고 그 많은 세월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스폰서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정성과 행동이 쌓여서 더 크게 돌아올 거를 믿었기 때문에 7월에 앰버서더가 되겠다고 엄청 외쳤거든요, 제가. 사실 근데 상황이 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동했고 또 스스로 믿었어요. 정말 되고 싶었고 그곳에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수시로 진짜 100번 쓰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안 잊으려고 애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 처음에 누굴누구를 달성하고 저의 첫 대리점이자 지금 일만나인인 이 사장님, 이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저 역시 이분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열심히 사실 후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인이 됐어요. 두 번째 분은 저희 둘째 여동생이에요. 저희가 뉴스킨 사업을 할 때 가장 반대를 했고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해 이렇게 했던 그녀가 코로나로 현실 점검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뉴스킨에서 돈이 들어와서 참 좋겠다, 빨리 시작해서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TR라이트와 3.3RC의 셀럽이 되며 그 다음에 동안방 1등을 하면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고객을 만들고 또 사업자도 되고 지금은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파트너는 저한테 이분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근데 TR라이트를 통해 시간이 많이 몸이 좋아졌고 또 정신적으로도 자존감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스폰서님하고 함께 정성스럽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TR라이트를 전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몸이 좋아져서 함께 같이 사업을 지금 알아보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루세밀 외치고 또 한 친구들이고 또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주신 선물 같은 명단입니다. 마지막은 저의 듬직한 남동생입니다. 저희 남동생은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는 와중에도 일일 일강을 하면서 뉴스킨의 꿈을 묵묵히 키워가고 있고요. 랠리나 LOI, 루글루글 등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마다 늘 함께 했던 막내 동생이 대리점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마운 파트너들, 스폰서님들 덕분에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고 말로만 듣던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내가 되겠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수시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앰버서더가 됐더라고요. 이 사진은 제가 앰버서더가 되기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먼저 루스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거 띠를 빌렸어요, 제가. 그래서 강병호 사장님이랑 그때 갔던 루글루글 낚시터에서 제가 이걸 두르고 되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사진이 이렇게 쓰일지는 진짜 몰랐는데 되니까 이렇게 내가 마음 먹으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음 먹고 행동하면 간절한 사람이 소원을 결국은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은 끊임없이 나의 목표를 세우고 꿈꾸고 이런 것들이 두려웠던 제가 지금도 계속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먼저 나누고 싶고 지키고 싶은 사람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전달하고 싶고 건강을 지키는 제품도 전달하고 싶고 실제로 파트너 사장님이나 형제나인 사장님도 가족에게 사업을 먼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누건 나누지 않았건 뉴스킨이라는 지붕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아닐까요? 사실 저의 꿈은 가족을 불문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게 모여서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만 생각했었어요. 나는 나중에 그런 곳을 만들자, 그런 건물을 짓자. 마당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건물만 짓고 이렇게 살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만 했는데 사는 데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에서 보니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만 해도 지금도 심장이 막 뛰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곳에, 그런 울타리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같은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매일매일 좋은 사람 보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같이 늙어가는 모습 서로 지켜봐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맨날 대전에 출장 다녀오면 집에 들어가면 2시, 3시 뭐 이렇게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 뒷모습을 찍어주신 거예요. 조희정 사장님. 사장님 저는 보다시피 좀 나이가 많죠. 저는 날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인도 별로 없었어요. 특히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시피 맨날 이고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저는 또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접니다. 하지만 그런 건 저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꿈이 생겼기 때문이죠. 꼭 이루고 싶기도 하고 정했기도 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젠 다음 목표가 생겼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핑계 대지 말고 도전해서 내 안에 새로운 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변화된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저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엔 꼭 반드시 BA로 달성하겠습니다. 네, BD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뉴스킨을 사업을 거부하던 우리가 결단한 다음에 지금은
김영희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옷가게를 정리하고 뉴스킨 센터를 우리 손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페인트 칠도 하고 도배도 하고 정리도 하고 밖에 청소도 하고 저희 한 땀 한 땀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저희는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서로 다 마음을 묻어서 이젠 희망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